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매서운 바람에 4월답지 않은 쌀쌀함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도 강풍에 대비한 바람막이나 도톰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찬 공기가 금세 물러나지 않으면서 주 후반까지 쌀쌀하겠고요.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선거로 미뤄놨던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포항만의 보건 의료 방역을 수립하고 말로 끝나지 않을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 살리기 대책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후 경제 산업 구조는 제로금리, 세계화 후퇴,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코로나노믹스로 사회 구조는 뉴노멀 시대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포스트 코로나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경제산업, 시민생활, 도시환경 4개 분야 전략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설립과 포항사랑 상품권 4천억 원 발행, 전시 컨벤션이 가능한 마이스 산업 육성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미군 부대 부지에 해양 전시 컨벤션 센터를 경주 하이코보다도 1.5배 정도 큰 것으로 2012년도에 여수 엑스포 전시 컨벤션 센터가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수가 떴거든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소득층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693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예산 부담으로 포항시는 소득 중위 85% 지급 계획을 세웠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여도 100% 주자. 야도 100% 주자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회에서 저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의회는 민생 안정과 관련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소상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이 우리 얘기를 특위에서 신속하고 빨리. 한편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월 29일 포항 톨게이트 통과 차량은 1,600대에서 지난 주말 16,000대로 50%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감염 재확산 위험이 있다며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종전보다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지만 예천과 안동, 도청 신도시 지역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됩니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인데 이전보다 느슨해진 분위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확진 환자 한 자릿수, 또 2달 가까이 이어지는 피로감에 지역에서도 경계심은 예전보다 확실히 느슨해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예천에서는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방심하면 재확산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는 별개로 예천과 안동, 도청 신도시 지역에는 PC방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내려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계속되고 지역 확산세에 따라 재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바깥 활동이 왕성할 완연한 봄 날씨 또 다가올 황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답답하고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예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노동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하거나 회사가 방역을 책임지도록 조치했고 7대 집중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7대 집중관리시설에 대한 자제 권고를 지속해서 촉구하겠습니다. 7대 시설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개인방, 학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껏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고 거리두기를 지킨 것처럼 앞으로도 방심 않고 방역 지침을 지켜야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 받고 있죠. 경북 지자체가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거쳐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 아직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상북도의 기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을 알아야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데 행정기관이라도 해당자의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개인 소득은 건강보험료나 중위소득 두 가지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건강보험료, 경북은 중위소득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중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을 말하는데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 85%를 월 소득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대략 150만 원 정도, 2인 가구 250만 원, 3인 330만 원, 4인 가구는 4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월 소득액이 이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월 소득액은 어떻게 구할까? 직장인은 최근 3개월 평균 월 급여액, 사업자는 최근 1년 평균 월 소득입니다. 다만 수입 감소가 증빙되는 사업자는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으로 대체됩니다. 시, 군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세청에 요청해 개인의 공적 자료를 받아 일일이 확인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같은 수입도 별도로 포함됩니다. 이 실제 소득에다 재산소득이 추가되는데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재산의 금융소득은 제외되고 부동산, 자동차,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임대차 보증금, 분양권이 해당되며 빚은 100% 감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구가 공시지가 1억 4천만 원짜리 땅과 중고차 가액 2천만 원짜리 자동차, 은행에 2천만 원 저금을 갖고 있고 빚이 2천만 원 있다면 재산소득은 1억 4천만 원이 되고 이 1억 4천만 원을 월소득액으로 환산하면 시지역은 91만 7,400원이 됩니다. 2인 가구라면 한 달벌이 합계가 162만 원 이하, 4인 가구라면 311만 원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1인 가구는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 이상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북의 지급 대상은 전체 가구의 27%인 33만 5천 세대로 추정되는데 현재 2배에 육박하는 58만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6%인 2만 건 정도 지급됐을 뿐이지만 경상북도는 5월 초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만큼 주말 휴일 없이 저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 영천과 경산시, 의성군 세 곳은 자체 재원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별도로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운전하다가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울 때 운전수칙 다들 잘 지키시나요? 잠깐이라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 트럭이 길가에 멈춰서고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잠시 후 차량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길가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을 덮칩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와서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주차 브레이크는 당겨져 있지 않았고 변속기 역시 주행 모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덜 당겨져 있었고 기어박스는 뒤에 돼 있었고 아마 그러니까 마트에 간다고. 다행히 앞바퀴가 인도 턱에 걸리면서 차량이 중간에 멈춰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괴물 같고 그냥 아주 빠르게 그리는 모더라고요. 이게 내가 죽는구나 싶었는데 눈 깜짝 사이래요. 사고가 난 도로에서 제가 직접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주 낮은 경사로지만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변속기를 주행 모드로 놨을 경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2년 전 경사진 곳에 주정차를 할 경우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부주의한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주말 사이 안동 예천에서 10대 남녀 3명이 또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감염이 잇따르자 예천군이 이 나이대 전체에 대한 유증상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안동에선 총선 후보와 운동원 40명을 1차로 검사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예천 집단 감염 규모가 주말을 지나면서 3명이 추가돼 모두 37명으로 늘었습니다. 3명 다 10대 청소년들이고 이 가운데 2명은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예천 7번 확진자 가족의 아들과 같은 나이대입니다. 비슷한 또래의 확진자만 벌써 14명째. 밀접 접촉이 확인된 이 나이대 격리자도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천군은 연령대를 더 넓혀서 25살이 안 된 예천의 10대, 20대 전체를 사실상 감염 고위험군으로 상정하고 유증상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의료기관에도 이 나이대 환자들을 유심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고 2개 고등학교는 학교 당국이 직접 나서서 유증상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주의가 수많은 분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다행히 닷새째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를 통해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와 그 가족 233명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선 관련자 검사에선 김형동, 권택기 후보와 운동원 등 4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후보들도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만 검사를 하면은 그때는 때를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걸러내어 직원들에게 퇴근 후 외출 금지를 명령한 경상북도는 도청 확진자 발생 시 격리 직원이 급증하고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주부터 직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이 대구 경북의 수출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1분기 대구의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8.3%, 6.9% 줄었습니다.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24.4% 줄었습니다. 경북의 수출과 수입 역시 각각 1.7%, 11.6%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만 볼 때는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통신기기 부품과 반도체 수출이 각각 69.9%, 30.3% 늘어 1분기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코로나19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도내 5,400여 명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성금 5억 4천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금에는 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 851개 기관의 교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준영 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음란물 10만 800여 개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10여 곳에 유포하고 해당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은 횟수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를 환전해 6,5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매서운 바람에 4월답지 않은 쌀쌀함을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선별 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도 강풍에 대비한 바람막이나 도톰한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6도, 영덕 17도, 포항과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찬 공기가 금세 물러나지 않으면서 주 후반까지 쌀쌀하겠고요.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